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쉬었나요? 36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웃으라고 해가지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많이 힘들었지만 여러분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포기 안 하고요. 지금 내가 부족한 거를 더 채우면 됩니다. 더 채우지 않고 똑같이 가면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부터 제대로 바로 잡겠다 하셔가지고 잡잖아요. 그럼 무조건 잘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었다. 점수 안 나왔다? 그럼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 푸는데 시간을 재지 않았다. 단어를 외웠을 때 항상 3개, 4개 틀리게 외웠다. 1개나 아예 다 맞게 외우진 않았다. 그리고 단어 테스트, 제가 구두로 테스트 봐준 사람도 있거든요. 제 시험 같은 경우에. 근데 그렇게 테스트할 때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단어를 얘기했어요. forge. 형성하다. 네. 열차는 지나갔어요. 네. 모의고사는 지나갔어요. 됐습니까? 단어가 듣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고, 보자마자 바로 우리나라 말이 기억나야지, 보고 나서 10초, 5초 있다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어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만 세심하게 갖다 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빈칸이죠, 그쵸?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이요,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쵸? 얘는 지금 주절 있는 상태에서 앞에 ing가 나왔고, 지금 콤마 앞까지 동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대시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수식하고 있는 수식절의 동사인 거지, reflecting을 동명사로 받은 동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반영하면서, 숙고하면서, 생각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생각하면서 이러한 요거 단어가 안 돼, 지금. 남성 중심이라는 뜻인데, 솔직히 남성 중심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문제 푸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남성 중심의, 이 유럽 중심의 나이에 기반한 그러한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의 역사를 만든,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미국의 역사책은 빈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although 같은 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과는 반대로 이어지는 주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ing가 나왔기 때문에 색깔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옛날에 주어, 동사, 콤마하고 ing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내용과 ing의 내용은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ing의 위치가 맨 앞에 나오든 가운데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다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같다라고 하면 되고, 같은 거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도 나이에 기반한 편견이 있는 것이고, 유럽에 기반한 편견이 있는 것이고, 남성 중심의 편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 빈칸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2개예요. 뭐예요? 남성 중심이다, 유럽 중심이다, 나이에 기반한다. 나이에 기반한다는 게 나이 많은 게 짱이라 이 소리예요. 잘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 텍스트가 기반한다가 아니라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뭘 무시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단어들, 지금 유럽센트릭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뭐예요? 비유럽권이죠. 비유럽 중심의, 그렇죠? 비유럽 중심을 무시한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는 거죠. 또 어린 사람들 중심의, 그걸 무시한다. 말 되죠. 또 여성 중심의, 말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타겟팅을 할 때 2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보세요. 남성, 유럽, 또 뭐죠? 나이 든 사람, 그쵸? 유럽, 성인, 위주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은 말로 뭐가 있냐? 여성, 비유럽, 어린이, 무시한다. 지금 같은 내용인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능성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그럼 제가 말한 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뭐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유럽이 나올 수도 있고, 남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애기, 성인이 나올 수 있어요. 볼게요, 한번. 포카혼타스. 여러분 만화 봤어요, 안 봤어요? 만화 봤죠? 만화에서 그 포카혼타스 주인공이 성인이었습니까? 어린애였습니까? 저는 안 봐서 몰라요. 그래서 읽어봐야 돼요. 자,
포카혼타스 전설적인 인물이고요. 미국 역사에 단지 pre-adolescent 이 뭐예요? 미성년. 여기에 밑줄 치셔야 됩니다. 미성년이다. 자, 뭐 할 때? 그녀가 도전했을 때 두 개의 문화. 지금 얘는 뭐냐면요. 다투는 이란 뜻이에요. 다투는 두 개의 문화로 하여금 협력하라고 도전했을 때 뭐 대신에 경쟁하는 것 대신에 협력하라고 요청했을 때 미성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어른 중심, 성인 중심의 문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 써야 돼요? 성인 중심이다. 성인 중심이다 하면은 지금 이 미국 역사책에 대해서 약간 좀 이 반대 입장의 사람이 약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다른 얘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포카혼타스 또 나왔어요. 자, 포카혼타스가 이 force 아니에요. forge예요. forge. 만들다. 이 뭐죠? 그 평화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잊혀진 아메리카 원주민의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칸의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다른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연결되죠? 그렇죠? 지금 뭘 말하려 하는지 알겠습니까? 많은 역할들을 아이들이 할 수도 있었다. 아이들이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요.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의 생존에 기여했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했고 미국의 역사에 기여했고 자 타당한 방식으로 비록 아마도 덜 전설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이들이 공헌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심 내용은요. 이쪽 싸잡아가지고 1번이라 해볼게요. 1번 아이들이 공헌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이쪽이 지금 약간 좀 강도 높게 나오고 있다. 왜냐면은 전체 그래서 절반 정도를 지금 아이들이 차지했으니까 뭐 나중에 뒤쪽에서 지금 유럽 중심 또는 어떤 남자 중심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나이 중심보다 좀 더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볼게요. 자, 계약서와 이 서신은 자, 식민지의 이 C로부터 온 계약서와 서신을 나타낸다. 심지어 17세기에 아장아장 걷는 아기도 이랬다고. 아이도 이랬다고. 애기 하는 애기도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공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됐습니까? 필기 따로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요, 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 문장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여기를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문장이 두 개인데요. 인스테드도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놓을게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역사적인, 요게요, 어떤 작용하는 힘, 능동적인 힘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 솔직히 저도 이거 해석할 때요, 기관이라고 해석했어요. 대리인, 기관, 뭐 에이전시 하면은 뭐 스포츠 에이전시 해가지고, 이 선수들 협상 도와주는 막 그런 거 생각나거든요. 막 바로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자, 역사적인 기관, 역사적인 힘. 대다수의 아이들과 청년들의 이 대다수의 역사적인 힘은요, 낮게 평가되었다. 지금 이 필자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낮게 평가되었고 우세한 역사적 서술에서 간과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어린이 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상에 벗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요거는 2번으로 해놓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 무시당했습니까? 아이들의 힘, 소년들의 힘, 무시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공헌했는데 무시했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공헌 안 했는데 무시하면 무시 하나마나 굳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대신에 세대, 이 미국인 세대는요, 요거는요 덕택으로 돌리다, 공을 돌리다. 자, 아빠들과 딸은 홀이 하면 요게 나이든 이런 뜻이거든요. 나이든 어떤 리더의 덕택으로 돌리다. 그들의 어떤 행동과 성취에 대해서 자, 내내 뭐뭐 동안 쭉 이란 뜻입니다. 무시하면서 필수적인 어린 시절의 경험을 무시하면서 무시 어린 시절 경험 무시 3번으로 할게요. 이거 3번 하고 어린 시절 경험 무시. 이해가 돼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어요?
필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무시하지 마! 어린애들 무시하지 마! 이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을 성공시키는 데는 아이들의 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제예요, 주제. 이해됐습니까? 자, 그쵸? 아직 요거 안 끝났죠, 그쵸? 요거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 그래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빼놓고 했는데.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해석 좀 어려워요. 자,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찾는 뭘 위해서? 학술적인 출처니까 뭐 자료겠죠, 그쵸? 자료와 주된 기록물을 위해서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자, 뭐에 대한 기록물이냐면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어떤 관한 기록물, 주된 기록물과 학술적인 출처를 위해서 도서관 간 학생들에게까지가 부사고예요. 겁나 길죠? 네, 부사. 그 학생들에게 이러한 거의 정보의 부재죠. 그럼 뭐예요? 아이들이 어떤 특정 역사적 상황에서 행동했던 게 적혀져 있다, 안 적혀져 있다? 안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보의 부재, 요거는 이제 주된 서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따 필기할 때 여기 또 이게 해석할 수도 있어가지고 적어드릴게요. 주된 서술에서의 정보의 부재는요, 그들의 연구, 그들 누구죠? 학생들의 연구를 낙담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답이 되게 길어, 되게 보기가. 근데 우리는 주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는 집중했다. 더 넓은 역사적 변화에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변화에 집중했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시받았다.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의 공로에 귀를, 코를, 입을 닫았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시도했다. 만드는 거 시도했다. 역사를 흥미롭게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 학생들을 위해서 흥미롭게 만들려면 어린애들 내보내야죠. 포카혼타스 막 나와야죠. 그쵸? 네, 그쵸? 안 나왔어요. 자, 강화시켰다. 역사적인, 이게요, 비가시성이에요. 비가시성이 보이지 않음이에요. 소녀와 소년의 보이지 않음을 강화했다. 수세기 동안. 정답이죠? 네. 보였어야 되는데 안 보여주잖아요. 다 어른들의 공으로 돌리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만들었다. 많은 노력을 만들었어. 도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소수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전달해주고 안 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공로를 세운 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반대 내용이고. 자, 가까스로 제공했다. 선생님들 얘기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드릴 테니까 뒤에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 됐죠? 자, 볼게요. 일단은 분표 좀 넣고. 자, 일단 묶어줘야 돼요. 포카혼타스가 이 평화를 만들자죠, 그렇죠? 만드는 동안 더욱더 많이 지금은 잊혀진 그 아메리카 원주민의 앵글로 아메리칸의 아프리카 아메리칸의 다른 아이들, 지금 아이들 얘기한 거예요. 이 지역의 아이들 얘기한 겁니다. 아이들은 기여했다. 그들의 어떤 부모의 생존에, 공동체의 발전에, 그리고 아메리카의 어떤 역사에 합당한 것으로서 비록 아마도 덜 전설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음 볼게요. 자, 대신에 일반화죠, 그렇죠? 자, 미국인의 어떤 일반화, 죄송합니다. 세대죠, 세대. 예, 미국인의 세대는 공으로 돌리다. 그 아빠와 딸은 나이든 노인인 리더들의 공으로 돌리다. 그들의 행동과 성취에 대해서 뭐뭐 동안 내내 무시하면서, 그동안 내내 무시하면서 필수적인 어린 시절의 경험을 만든 기술과 이념, 이상을.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딱히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네, 3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여러분이 없이 수업을 하니까 네, 마스크를 벗으니까 좀 편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9월을 본 신경이 너무 심한가? 네,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볼 수 있어요. 네. 난이도 그때그때 다르고요. 그때그때 그날그날의 어떤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순서 문제거든요. 순서 문제 스킬이 필요해요. 순서 문제는 일단은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 읽고, 주어진 문장 자체가 맨 처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를 생각하기보다는 뒤에 뭐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추론이에요. 추론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ABC의 첫 문장. 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약에 C가 먼저 왔다라고 한다면 C 다 읽기. C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A와 B의 앞과 A와 비교하는 거죠. 답 나오면 나머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no matter how 하면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아무리 논쟁이 좋을지라도 결론의 진실은 성립할 수 없다. 만약에 이 주장에 대한 요 단어가 몰라. 이 단어를 가정이라고라도 맞출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가정이 아니에요. 전제. 네, 전제인데, 가정이라고 해석만 잘 그렇게라도 했었어도 맞출 수는 있었어요. 이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전 단계다. 요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었으면 맞출 수는 있었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제가 만약에 주장의 전제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 좀 해보면요.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볼게요. 전제의 수용 가능성은 달려있다. 자, 뭐에 달려있냐면요. 그들이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에 달려있대요. 지식을, 어떤 지식이냐면 흔히 믿어지는,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지식을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제가 뭔가 얘기를 꺼내기 전에 그 전제 속에 있는 것들이 진실이냐 진실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전제의 수용 가능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것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요거고요. 전제가 전제 수용 가능성. 전제 수용 가능성은요. 뭐에 달려 있냐면요. 지식의 진실성. 정확히 말하면 전제가 보여주는 지식의 진실성이 요게 이제 참이어야 되죠. 그렇죠? true라고 해야 되니까 진실성이 참이어야 함이라고 하는 거죠. 네. 진실성이 참이면은 전제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전제를 수용할 수 있어야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는 지금 하나라도 느껴야 되는 거는 결론의 참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에 전제가 거짓이면. 그러니까 전제가 중요하다. 전제가 거짓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지금 정답을 일단 먼저 약간 문제풀이 방식 같은 것도 좀 배우면 좋은데 잘 보세요. 지금 B번을 먼저 봤을 때 3개의 예시 중에 3개가 너의 어떤 결론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 주어진 문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어. A와 C를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데이터의 가변성이다. 지금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원인이라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또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문장에 첫 번째 근거,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자, 만약에 전제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시 전제가 결론에 대한 요인이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요인이 뭐냐면요. 데이터의 가변성. 데이터가 변하지 않으면 결론은 정해지겠죠. 그렇죠?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 그럼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안 정해질 수 있겠죠? 이것도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 아, 이 가능하니까 바로 C로 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1번이 지금 예시잖아요. 전제가 거짓이면은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한 예시만 아니라고 한다면 C번이 올 수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얘는 또 다른 두 번째 데이터의 가변성은 지금 C번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예시, 또 다른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제가 거짓이어서 결론이 안 난다. 요 내용에 대한 예시가 A번이라고 한다면은 A번이 먼저예요? C번이 먼저예요? A번이 먼저인 거예요. 요 1번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예요. 1부연. 얘는 2죠, 2. 됐습니까? 요 차이.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알려져 있다. 펭귄은 이 남극에 가까이 사는 것으로 반면에 북극곰은요, 북극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전제, 이 북극곰이 펭귄을 사냥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는 이 전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반박하기 때문에 두 개의 흔한 지식을 반박하기 때문에. 자, 북극곰이 펭귄을 뭐 마주치면 때릴 수 있겠죠. 사냥할 수는 있겠죠. 근데 둘이 사는 데가 어때요? 달라요. 근데 그걸 전제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전제를 구성하는 지식이 모순되기 때문이잖아요. 아까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전제 수용 가능성은 지식의 진실성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식이 참여 아니잖아, 지금. 지금 1번에 대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설명 아니더라도 두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에서 잘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이 수용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이런 지식 있잖아요. 흔히 진실로 믿어지는 지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식, 예, 지식. 네, 지식. 주어진 문장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의 가변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전제가 어떤 기반으로 하는 이런 지식이 잘못되면은 전제 자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에 대한 예시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A 다음 B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세 명의 예시 중에 뭐 3명 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은 나왔죠. A, C, B로. 끝났어요. A, C, B로 끝. 이렇게 끝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긴 다 읽었고, 여기 읽어볼게요. 또 다른 요인은 데이터의 가변성이다. 자, 기저하는, 전제에 근거하는 데이터의 가변성이다. 생각해봐라. 너가 3명의 이 금발의 여성 친구가 있는데 그들 각각은요, 결국 뭐뭐하다. 결국 결혼한다. 금발의 남자와. 어떻게, 얼마나 자신감 있겠는가, 너는.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금발의 여자는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금발의 남자와. 얼마나 자신감 있을 수 있냐. 3커플 중에, 3명 중에 3명 다 금발 애들이 금발 남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럼 금발이랑 결혼을 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예,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인맥의 폭이 3명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절대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전 세계로 펼쳐지다 보면은 딱 봤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금발의 사람들이 흑인이랑 결혼했어요. 또는 황인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명 중에 3명이 나왔냐 안 나왔냐. 3명 중에 3명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네. 3명 중에 3명. 됐습니까? 요게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요것만 이제 해석하면 되죠. 비록 3명 중에 3명이 당신의 결론을 확인했을지라도 이것은 작은 표본이다. 결과는 다양하다. 그래서 많은 대안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다. 너의 데이터에는 너는 놀랄지도 모른다. 뭐에 있어서 우연의 일치. 그쵸?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죠. 3명이 다른 어떤 인종, 다른 어떤 황인종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냈던 무조건 금발과 결혼한다는 결론은 되게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너는 볼 수도 있다. 경로를 보자. 이게 귀납적 추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귀납적 추론 경로를 볼 수 있다. 어떤 추론이냐면은
허락하는 너가 도달하도록 이러한 어떤 결론에 하지만 데이터의 가변성은 보여준다.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됐습니까? 너가 기납적 추론을 해가지고 관찰한 게 여성 3명이 결혼한 거니까 관찰한 게 그거니까 이론으로 기납적 추론으로 여성 금발들은 금발 남성과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가변성 결론이 틀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주어진 문장에서 첫 시작이 뭐였냐면은 결론이 틀리는 2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인은 가설 자체를 수용할 수 없도록 이 지식이 거짓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정보, 데이터의 어떤 가변성에 의해서 결론이 틀려지는 경우. 이 2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1분 드릴 테니까 2문장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답 했죠? 그렇죠? LCB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이거를 진짜 바로 듣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이제 시험을 좀 보고 나면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리거든요. 근데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진짜 달린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 정말 잘 되실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냥 어제보다 좀 더 하면 됩니다. 네, 좀만 더 하면 돼요. 자, 볼게요. 해석해 볼게요. 자, 아무리 주장이 좋다 할지라도 진실, 어떤 결론의 어떤 진실 참은요, 성립될 수 없다. 만약에 주장의 전제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너는 놀랄 것이다.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너는 볼지도 모른다. 귀납적 추론의 어떤 경로를 어떤 귀납적 추론이냐면 허락하는 너가 도달하도록 그 결론에 뭐 따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또한 순서 문제거든요. 순서 문제 아까 스킬 알려드린 대로 쭉 하시면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진 문장을 똑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풀다가 요즘에 경향이 이 주어진 문장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긴 문장을요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ABC의 첫 문장만 읽고 그냥 찍으세요. 네, 만약 시간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찍어야 한다고 해서 주어진 문장까지 대충 읽으면 아예 길을 못 잡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첫 시작이기 때문에 첫 시작만 잡아도 기호 하나만 제대로 맞춰도 정답률이 확 올라간단 말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한번. 자, 코르티솔은요 불운한 화학 물질인데요. 진화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신체적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알아서 놀랄 것이다. 알아서 이 고통이 가치 있는 정보라는 걸 알아서 놀랄 것이다. 오, 고통이라 했으니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고통이 되게 가치 있다고 하네요. 되게 좋은 건가 봐요. 자, 이것은요 동기부여한다. 너가 어떤 손을 떼도록 오프가 떨어뜨리다거든요. 뜨거운 난로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시 누구예요? 네, 코르티솔. 네, 얘 얘기하는 거예요. 불운한 분명히 화학물질이라 했는데 지금 화학물질이 불리해 보이지 않고 나를 오히려 살려주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빠르게 해준다.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2번 손을 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뇌는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거 진행되는 코르티솔이 흐를 때 진행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코르티솔이 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손떼기. 뜨거운 거 잡아서 손 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2번 손대지 않기.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긴 하는 건데 그 추억이 좋은 추억이 안 좋은 추억이야? 불운한 추억이에요. 왜? 될 뻔했던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불운한 추억이 뭐 이제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 고통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보기를 고르셔가지고 답을 찍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처음 길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A번을 걸러야 하지 않을까요? 왜 걸러야 되죠? 대의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주어진 문장을요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찾아보세요. 대의가 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복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실전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은 더한다. 감각을 어떤 것이 엄청나게 긴급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더한다. 그 긴급한, 엄청 그 뭔가 약간 충동적인 거, 이런 얘기 하는 것인가? 그런 걸 더하는 게 아드레날린. 갑자기 왜 나왔지? 이거 볼게요. 너는 즉각적으로 배울 수 있다. 피하는 거를, 모든 것을 닮은 그러한 핫스톰, 뜨거운 난로. 뜨거운 난로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뜨거운 난로 나왔잖아요. 그러한 뜨거운 난로. 그러한 뜨거운 난로 아까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C가 뭐죠? 그럼 C를 다 읽고 나서 A, B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능력, 저장하는 능력, 회수하는 능력, 경험을 저장하고 회수하는 능력은요, 의존한다. 화학물질에,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아까는 코르티솔이 2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잘 보니까 지금 이 어떤 능력이에요? 경험을 저장하고 기억하는 거. 지금 요 두 번째 거 있죠? 요거 누가 한대요? 아세틸콜린이 한다는 거예요. 그 뭐 같이 하는 건지 따로 하는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아세틸콜린이 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이해해 보세요 한번. 자, 이것은 아세틸콜린입니다. 이것은 유발한다. 뭘 유발하냐면요, 여기 쌍따옴표 있으니까 쌍따옴표까지만 묶어주세요. 자, 기억해라. 발생하는 것을 마지막에, 지난번에 너가 그것을 했을 때 발생했던 것을 기억해라 느낌이래요. 됐습니까? 지난번에 너가 겪었을 때 그 기억을 떠올려라 느낌. 그게 바로 아세틸콜린이 줄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맞죠? 네, 굳이 여기서 쉬운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요게 요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세틸콜린이 대의로 가야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문장에 지금 복수, 주어나 목적어 뭐 이렇게 뭐 명사 있습니까? it도 아니죠, you도 아니죠, 뭐 feeling도 아니죠, 뭐 what happened 이딴 것도 아니죠. 없어요. 그 they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나오고 그 마지막 문장에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 둘 다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은 지금 복수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S가 안 붙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수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답이 C, B, A가 나옵니다. B의 앞부분에 아드레날린이 왜 나오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세틸콜린 설명하고 아드레날린 설명하고 두 개 합쳐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이해됐습니까? 뭐 둘 다 코르티솔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드레날린은 더한다. 이 감각을요, 어떤 것이 아주 심각하게 긴급하다는 어떤 감각. 자, 만약에 너가 결정한다면 뜨거운 석탄 위로 걸어가기로 결정한다면 정말 많은 아드레날린은요 경고할 것이다. 너에게 아주 큰 스테이크 하면요 위험이에요. 위험을 경고할 것이다. 자,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은 반응한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것뿐만 아니라 뭐와 같은 요 글랜스 하면 눈길이에요. 눈길. 이따가 또 나오면 안 적을 거예요. 여러분 적으세요. 특별한 누군가에 대한 눈길과 같은 또는 맛있는 음식과 같은 좋은 것에도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두 명 나왔으니까 대에 갈 수 있겠죠? 자, rev 하면요 여기 아래 보시면 나오지만 회전 속도를 높인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것들은요 회전 속도를 높인다. 그들의 엔진, 행동에 대한. 그럼 이게 두 개 나오면 행동이 빨라져야 느려져요? 빨라지겠죠. 자, 하지만 코르티솔을 말한다. 당신의 엔진에게 피하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피하라고 그렇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코르티솔은 화학 물질이다. 구별하는 나쁜 흥분과 좋은 흥분 사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드레날린이 나와. 아드레날린만 나오면은 만약에 멧돼지 출연하면은 싸우려고 하겠죠. 흥분해가지고 뭔가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잡아먹을 수 없는데. 하지만 만약 코르티솔 같이 나오면은 멧돼지는 센 애인데 내가 싸우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피하는 게 나을 텐데 지금 아드레날린을 피하는데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미친 듯이 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데 이상 없으셨죠? 답은 C, B, A이고요. 1분 드릴 테니까 뒤에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시작! 자,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인강으로 촬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분만 하고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놓고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수업을 들으실 때, 인강을 들으실 때 제가 1분 하라고 하잖아요. 1분 더 들어도 좋으니까 해석을 말로도 해보고 말로 써보고 이렇게 약간 연습을 하신 다음에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은 반응한다. 좋은 것에 반응한다. 자, as well as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나오고 B가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이요. B뿐만 아니라 A도 역시예요. 그래서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에도 반응한다. 뭐와 같은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 대한 어떤 눈길 또는 맛있는 냄새와 같은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너는 터치할 필요가 없다. 이 뜨거운 난로를 2번이나 왜냐하면 뇌는 기억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go on 하면요. 진행되다라는 뜻이에요. 진행되는 모든 것. 뭐하는 동안에? 코르티솔이 흐르는 동안에.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것 또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사피엔스 수업은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요. 내가 지금 저 선생님처럼 해석을 잘 해야지 한다면은 충분한 예습 후에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듣는 게 좋고요. 문제 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두 문장 해석 있지 않습니까? 해석도 단어 찾아볼 수도 있고 체크해가면서 단어도 외워가면서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보는 게 아마 도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어 또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